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오늘은 현대 남성들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 어부왕의 상처에 이어서 내면의 순진한 바보 파르시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파르시팔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세 차례에 걸쳐서 남성성의 상처를 치유하고 개성화 과정으로 가는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더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파르시팔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소녀는 문화적으로 아주 침체된 지역 웨일즈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항상 구원은 가능성이 가장 희박해 보이는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세계의 신화는 되풀이해 말하고 있다. 이 사실은 또 대단히 지적이고 고도로 문화 혜택을 받고 있는 어부왕에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특별히 겸허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칼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의 4가지 기능 중에 어느 한 기능이 우세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기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우세한 기능에 반해 열등한 기능도 있다. 거의 모든 삶의 가치가 우세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신이 발전하고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부왕의 상처를 겪게 된다. 우리 내면에서 분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열등한 기능이 결국 어부왕의 상처를 치유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심리학적인 표현의 신화에서는 세상의 끝이랄 수 있는 웨일즈에서 태어난 순진한 바보가 가장 교육받고 문화적 혜택을 받고 우월한 어부왕을 치유하게 된다고 묘사한다. 이 소녀는 천민으로 태어났다. 이야기를 시작할 시점에서는 아직 이름도 없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소년에게 파르시팔이라는 이름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 서로 상반되는 대극을 통합하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치유자의 역할도 예고되고 있다. 한자어로 이 이름은 도라는 표현과 의미가 유사할 것이다. 융은 프로이드와 견해 차이로 결별하게 되는데 이때 융 자신의 절망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융은 자신의 내면 세계로 향했다. 자기 방에 처박혀 무의식을 기다렸다.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듯 바닥에 앉아 어린 시절에 그랬듯 온갖 환상의 세계를 불러들였다. 뒤뜰에 돌로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개발하고 항구를 건설했다. 마치 어린아이로 되돌아간 듯 환상 속의 세계를 구축했다. 융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체험을 믿고 있었다. 나중에 융 심리학의 자산이 되었다. 융이란 위대한 영혼은 겸손했다.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내면에 존재하는 파르시팔을 신뢰했던 것이다. 파르시팔은 어머니의 손에 키워졌다. 어머니의 이름은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이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파르시팔은 아버지에 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났다. 그는 어떤 형태의 교육적 혜택도 전혀 받지 못했다. 흔히 말하는 농노의 삶, 달리 말해 거의 원시적으로 자라났다. 사춘기를 막 들어선 어느 날 그는 밖에서 놀다가 근사하게 차려입고 말을 타고 있는 기사 5명과 마주친다. 기사로서의 모든 군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이 눈부신 광경에 감격한 파르시팔은 그 즉시 집을 떠나 이 근사한 5 기사들과 삶을 함께 하리라 결심한다. 어머니는 어떤 것으로도
아들을 만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울음을 터뜨린다.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은 파르시팔에게 그의 아버지가 기사였다는 사실과 아름다운 한 여인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파르시팔의 두 형도 기사였는데 이들도 모두 살해되었다. 그래서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은 파르시팔을 먼 곳으로 데려와 아버지와 형들과는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아들을 키운 것이다. 결국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은 파르시팔을 축복해준다. 그녀는 자신의 품을 열어 아들을 놓아준다. 그리고 아들이 떠날 때 충고하기를 아름답고 격조 있는 처녀를 만나면 존경을 표해야 한다고 일러준다. 그리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리고는 손수 물레질을 해서 짠 옷감으로 원통 모양의 외투를 만들어 아들에게 선물한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유산이다. 파르시팔의 여정. 파르시팔은 드디어 남자로서 자신의 진로를 시작하게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섯 기사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길을 묻는다. 여정은 시작했는데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파르시팔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사를 찾아 나선 청소년들은 한결같이 도대체 그게 어디 있죠? 라며 의욕에 가득한 눈망울을 깜빡거린다. 적기사. 파르시팔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기사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본다. 누군가 그에게 아도왕의 궁전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곳에서 왕이 용맹하고 강인한 청년을 기사로 임명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기사의 삶이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기사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영예로운 일로 용기 있고 명예로운 일을 수행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말해준다. 아도왕은 기사가 되려면 아주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준다. 싸움에서 기사가 지켜야 할 예절을 배우고 궁정 예절을 모두 숙달해야만 가능하다고 일러준다. 아도왕의 궁전에는 6년간 단 한 번도 미소를 머금지도 웃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던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다. 궁정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이 세상 최고의 기사가 궁정에 등장하는 순간 이 웃지 않던 처녀가 웃음을 터뜨린다고 한다. 그런데 이 처녀가 파르시팔을 보자마자 기쁨과 한이에 넘쳐 웃음을 터뜨린다. 이 놀라운 광경에 왕궁 전체가 경탄한다. 분명 최고의 기사가 드디어 왕국에 등장한 것이다. 여기 순진한 소년이 있다. 이 소년은 집에서 짠 누더기 천으로 만든 옷을 걸치고 교육이라곤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소년을 보고 6년간 웃지 않던 처녀가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놀라운 순간이 아닌가. 남성의 특질 중 파르시팔과 같은 요소가 내면에 등장하기 전까지 내면의 여성성은 결코 웃음을 터뜨리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남성이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다는 뜻이다. 여성성은 파르시팔을 보자마자 웃음과 한이로 가득 찬 탄성을 지른다. 남성이 자기 내면에 있는 파르시팔적인 요소를 일깨운다면 자기 안에 있는 특질이 즉시 행복하게 된다. 늘 우울하던 처녀가 웃음을 터뜨리자 사람들은 파르시팔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한다. 아드왕은 파르시팔을 기사로 임명한다. 남성의 내면에서 파르시팔이 일깨워지면 그 사람 주변에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파르시팔이 아도왕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청이 있습니다. 제가 말 한 필로
적기사와 싸워 이긴다면 그의 갑옷과 투구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드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허락한다. 네가 이길 수만 있다면 적기사의 갑옷과 말을 가져도 좋다. 파르시팔이 막 아드왕의 궁전을 빠져나오다가 눈앞에서 적기사와 마주친다. 적기사는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모험의 기사여서 궁정의 누구도 이 적기사의 비위를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파르시팔이 적기사를 그 자리에 멈춰 세우고 갑옷과 투구를 달라고 한다. 적기사는 눈앞에서 서 있는 바보의 어리석음에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 네가 뺏을 수만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해라. 기사들이 하듯 둘은 전투 자세를 취한다.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파르시팔은 굴욕스럽게도 한 방의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바닥에 널브러진 파르시팔이 적기사의 눈을 향해 단검을 날린다. 단검에 맞은 적기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긴다. 이때가 신화에서 파르시팔이 누군가를 죽이는 유일한 순간이다. 이 살해의 행위는 한 청년의 성장 발전 단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에서더 하딩은 그녀의 책 심적 에너지에서 본능이 지배하는 단계에서 자아가 통제하는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 길게 설명하고 있다. 파르시팔이 적기사를 죽이는 순간 적기사가 지녔던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재배치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능이 자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때가 바로 사춘기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후에도 또 다른 진화가 필요하다. 다음 단계의 진화는 자아의 전 에너지를 참나, 셀프라고 하는 정신세계의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진화이다. 이 참나라는 중심은 어떤 개개인의 삶보다도 훨씬 위대하다. 기사가 된 파르시팔은 수많은 기사들과 싸워 이긴다. 하지만 절대로 상대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는다. 그는 싸움에 진 기사를 아드왕에게 보내 원래 자기가 섬겼던 왕에게 했던 맹세를 파기하고 아드왕을 섬기겠다는 새로운 맹세를 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삶의 중간 지점의 모든 남성에게서 일어나는 문화적인 절차이다. 하나하나 다른 중심을 지닌 에너지를 굴복시켜 영예로운 왕의 지배하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 인간의 삶이 진정으로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이다. 남성이 자신의 경륜을 고양시키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이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외적 여정을 택한다면 어떤 커다란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적기사에게 대적하여 승리하는 길은 적기사를 만난 바로 그 자리에서 경쟁하여 쟁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랜 인내를 필요로 할 때도 있다. 그 전에 늘 패배만 하던 사람들에게 승리는 대단히 기쁜 일일 것이다. 이 정복과 패배는 남성성에 내재되어 있거나 혹은 진화된 모습인데 언젠가 극복해야 할 일이다. 오늘날 적기사를 굴복시키는 일은 여전히 잔인한 피비린내를 풍긴다. 바깥으로 여정을 떠나는 대신 내면에서 적기사를 정복할 수도 있다. 소년들은 내면의 거칠고 무례한 에너지를 정복하여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약자를 못살게 굴고 교모하게 남을 속이는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소년이 남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면적인 여정도 외적인 여정만큼이나 효과적이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적기사와의 전투에서 실패하면 이 에너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해진다. 주먹질을 하거나 파괴자가 되거나 분노한 청년이 될 것이다.
또 반대로 얻어맞고 패배하여 기죽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적기사는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잠재력을 지닌 남성성의 그림자 같은 측면이다. 진정한 남성이 되기 위해 그림자와 분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그림자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소녀는 절대 자신의 공격성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적기사로 상징되는 남성의 그림자적인 힘이 성숙한 세계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8월 18은 적기사의 갑옷과 말을 소유하게 된다. 8월 18은 어머니가 주신 외투 위에 갑옷을 입는다. 그리고 말에 올라탄다. 어떤 소년이든 자신의 어머니 컴플렉스 위에 새로 발견한 기사도를 덧붙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머니 컴플렉스를 가진 남성이 엄격한 기사도로 거치장을 하게 되면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구루몽. 그 시기에 8월 18은 대부 구루몽을 만난다. 소년에서 벗어나 막 어른이 되려고 하는 시기에 대부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아들이 사춘기의 일을 무릅이면 아버지는 대체로 지쳐있다. 이 시기 부자 간의 대화는 서서히 줄어든다. 사춘기라는 시기는 아버지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내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한 때이다. 오늘날 사춘기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친밀함이 유지되는 과정은 드물다. 이 시기 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대부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소원해진 관계를 대부가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가 아버지에 이어 지속적으로 아들의 훈육을 담당할 수 있다. 구루몽은 원형적인 대부이다. 그가 8월 18에게 기사의 길을 가르치는 데는 꼬박 1년이 걸렸다. 구루몽은 8월 18에게 진정한 남성성에 관한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친다. 아름다운 처녀를 유혹하거나 처녀들에게 유혹을 당해서도 안 된다. 8월 18은 성배의 성을 찾는 데 전신전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8월 18이 성배의 성에 이르러 이 특정한 질문. 성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가르침을 얻고 난 8월 18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니를 찾아 떠난다. 어머니를 찾아간 8월 18은 그가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8월 18은 죽고 싶을 정도로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 또한 남성의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인 부분이다. 성숙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어머니에게 불충실하지 않는 한 절대 완숙한 남자로 성장하지 못한다. 아들이 자기 품 안에 머물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어머니도 있다. 아들이 어머니의 뜻대로만 한다면 이런 아들의 남성성은 심각하게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비록 어머니가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또 자신의 행위가 어머니에게 불충실하게 보여질지라도 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져 말을 타고 어머니가 사는 곳을 떠나야 한다. 나중에 8월 18처럼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또 다른 차원에서 모자 간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관계의 발전은 아들이 먼저 어머니로부터 독립한 다음 자신의 열정을 다른 여성에게 돌린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때 다른 여성이란 남성 내면의 여성일 수도 있고 외부 세계에서 만나는 또래의 여성일 수도 있다. 신화에서 8월 18의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자 곧 죽게 된다. 아마도 이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어머니로서만 이해하는
그런 유형의 여성일 것이다. 이런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끝나거나 혹은 이런 역할을 빼앗기게 되는 순간 죽는다. 왜냐하면 이런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이외에 어떻게 독자적인 여성이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블랑시 플레르. 파르시팔이 어머니를 찾아 나선 길에서 블랑시 플레르를 만난다. 이 이름의 의미는 하얀 꽃이다. 성배를 만나기 전까지 파르시팔에게 이 여인은 바로 삶의 최상의 동기가 된다. 블랑시는 그녀의 성이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라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녀는 파르시팔에게 자신의 왕국을 구해달라고 간청한다. 남자에 관한 심오한 법칙 하나. 남자는 필요하기 전에는 자신의 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하다. 파르시팔은 침입자를 그녀의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낸다. 성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의 두 번째 명령권자와 결투하여 승리한다. 목숨을 살려주면서 그를 아도 왕에게 보내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한다. 파르시팔은 최고 사령관과도 결투하고 같은 과정을 되풀이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원탁의 기사를 모집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신화는 시적으로 이 과정을 표현하지만 융은 이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정신에서 구심점을 재배치한다라고 표현한다. 길들여지지 않는 남성성의 전체 에너지를 진중하고도 고도로 의식화된 에너지로 끌어내어 정신 안에 있는 의식의 중심으로 에너지를 집중해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의식의 중심이란 바로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로 대변된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삶의 전반부 동안 기울이는 노력 중 이보다 더 고귀하고 영웅적인 행위는 생각해낼 수 없다. 블랑시를 위하여 파르시팔은 이런 영웅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블랑시는 파르시팔의 소중한 여인이자 그의 영감의 원천이다. 그리고 파르시팔이 수행하는 모든 영웅적 행위의 중심에 바로 그녀가 있다. 어머니를 찾는 도정에서 파르시팔은 영감을 주는 여성, 즉 생명의 기운을 주는 원리와 만나게 되는데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성의 가슴에 영감이 되는 소위 융이 말하는 아니마를 발견하는 순간은 시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아니마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에게 생기를 북돋워주며 그의 가슴에 존재하는 생명의 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블랑시는 진정으로 그녀의 이름이 의미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가끔씩 파르시팔은 블랑시의 아름다움과 절대적 신뢰가 절실할 때 서둘러 이곳으로 왔다가 곧 다시 떠나간다. 그러나 블랑시를 내면의 여성, 즉 남성의 심장 깊은 곳에 거주하는 존재로 본다면 그녀가 바로 파르시팔의 영감이 되며 그의 삶의 핵심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가 건네주는 장미 한 송이나 신뢰의 눈길 하나가 파르시팔에게는 가장 영웅적인 행위를 보이는 충분한 동기나 힘이 된다. 이 부분이 중세의 용어나 기사도식 용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내 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포위된 성을 구출한 뒤 파르시팔은 블랑시와 하룻밤을 함께한다. 이 포옹은 순결하다. 파르시팔은 절대로 아름다운 여인을 유혹하거나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킨다. 성배의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내적 진실들이 그 자신의 힘과 깊이와 일치하지 않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인간의 영혼과 신의 영이 내적으로 결합하는 이 순간이 바로 개성화가 이루어지게 된 진정한 기원이라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종교의 전통들은 개인이 외부 세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법칙을 제시하기보다 인간 내면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 전통들은 개개인이 가장 심오한 의미를 찾는 데 필요한 교훈의 보고이자 내면 탐구를 위한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감사합니다.